자, 오늘 클로징 토크로 요거 준비했습니다. 네. 새로운 보수당의 미래.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신당 이름 얘기 같이 좀 나눴었잖아요. 그런데 야, 보수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뭐 통합 보수당 뭐 아니면은 신보수당 얘기하셨었는데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이 일단 나왔어요. 저는 언지를 준 거 아니에요? 맞춘 거야 진짜? 아 진짜 맞춘다. 진짜 난 예전 바른정당 때부터 개인 지난번에도 뭐 하나 맞췄어 우리. 이제 뭐 하셨더라? 뭐 맞췄더라?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. 바짝바짝해 내가 보면. 아니 신당 이름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원래 그러니까 바른정당 때도 제가 얘기해주면은 2년 전에 바른정당 이름 정할 때도 사실 그 보수당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보수정당이 사실 보수라는 이름을 회피해 나가는 게 그 보수에 대해서 안 좋아진 이미지가 있다라는 그 이론으로 보통 빠져나가는데 이런 생각해요. 누가 봐도 유승민, 이준석, 하태경은 잘 모르겠고 보수 정체가 강하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이승민 다음에 이준석이야? 네. 아니 그러니까 하태경은 잘 모르겠고 하태경 잘 모르겠고.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창준 위원장인데 150석을 만들겠다는 영도자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어떡해요? 하태경 의원은 제가 봐도 보수를 뛰어넘는 영역도 많이 활동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나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수가 아니라 그래도 보수라고 인식할 텐데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는 상황 자체에서는 우리가 당선될 기는 없어요. 그걸 개선시켜야 되는 게 순명이고 감자탕집이 감자탕 팔면서 감자탕이라는 상호를 걸기 힘들어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당당하게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수라는 것을 넣은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죠. 그러니까 그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그거잖아요. 그 지금 또 이제 중도를 표방했던 안철수계 쪽에서 그럼 같이 못 하겠네. 뭐 사실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. 근데 그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. 그 저희가 손학규 대표랑 한창 싸울 때 11월 달에도 저희는 창당할 계획이 있었어요, 사실. 근데 11월 달에 창당하기로 한 계획을 지금까지 이제 한 2달 정도 연기했던 것은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 측의 의사를 좀 보기 위해서였어요. 그분들이랑 어쨌든 정치활동 같이 해왔으니까.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보수당의 기치를 들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상 먼저 이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당명을 새로운 보수당이라 해서 그분들이 이탈했다 보는 거는 뭐 그분들이 저랑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세게 뒤통수 안 때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분들에게 필요한 명분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. 저희 창당 계획을 밝힌 거는 이미 2달이 넘었었는데 저희가 뭐 그런데 시간이 걸린 것은 또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 의중을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. 아니 근데 그 이제 국회의원이면은 각자 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그분들이 비례대표기도 하고. 비례대표. 권은희원 빼고 다 비례대표.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달쯤 전 중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.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게 그 약간 배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언제 출발했습니까? 그러면은 방금 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언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곧 이달 말이오. 이달 말이오.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. 한 회의에서 너무 화가 나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친박은 그 감옥에 계신 분을 의중을 팔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철수계 의원님들께서는 미국에 계신 분이랑 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의지를 못 받아들이시느냐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. 그럴 정도로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? 지연이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. 언제는. 근데 이렇게 되면은 100만 원 김태현 변호사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응모를 안 했어. 응모를 안 하셨어요. 17명 들어왔어요. 새로운 보수당으로. 17명이나? 네, 그럼 어떻게 100만 원을 17분께 나눠주는 아닙니다. 선착순으로 했습니다. 그럼 한 분께 나머지 상금이 분들은 식사권. 그 유승민 의원과 하태경 의원과 식사권? 오신환 의원까지. 오신환 의원. 요즘 오신환 의원이 인지도가 꽤 올라갔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신장식 변호사의 경쟁자가 오신환 의원이잖아요. 같은 지역구죠. 오신환 의원이 저를 굉장히 응원을 하시더라고요. 좋습니다. 왜 그렇죠? 우유수가 있는 것 같은데. 왜 그렇죠?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이제 총선까지 일단은 이제 그 페이스를 지금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. 네. 새로운 보수당, 새 보수당으로 좀 줄임말을 그렇게 하기로 했죠. 보수당으로 해주십시오. 보수당이요? 세보당인 같은데? 세보당 아니에요? 아니 새 보수당 아니었나요? 그거는 제가 그 세보당이라 쓰는 분들은 그 손학규 대표와 그 가까운 관계 있는 그 신문들이 세보당이라고 첫날부터 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요즘 영국 보수당이 대세니까 좀 보수당으로 가겠습니다. 어쨌든 신고하는 줄임말이 있을 텐데. 보수당으로 가죠. 세보수당. 일단은 세보수당이라고 하는데 세보수당이라고 약칭은 완전 이제 보수당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. 이제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그 어떤 게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보세요? 주변에서 보실 때는. 요거는 이제 또 이준석 위원도 이준석 위원장도 이제 듣고 가시면 좋으니까.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. 저 그 신보수당으로 하고
나중에 자한당 합당한 통합보수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. 말씀드렸잖아요. 결국 이제 보수 통합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사실 통합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표 관리해서는 쉽지 않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는 특히 통합의 문제인데 글쎄 그게 사실 저도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될까는 조금 의구심이 되는 측면이 걱정되는 측면이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 황교안 대표의 입장인 건데 원래 보세요. 지금 자한당 제가 황교안 대표예요. 새로운 보수당의 이준석 대표요. 야 준석아 그냥 내 밑으로 들어옵니까? 안 들어오죠. 안 들어와요.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돼요. 야 준석아 너 당대표 하지 마. 나도 안 할게.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분이 그러실 지금 근데 상황이 그게 황교안 아니잖아요. 대표가 왜 제가 그걸 못할 것 같냐면 예. 보세요. 2016 총선 때 문재인 대표가 당시 다 내려놨습니다.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두 정권 다 줬어요. 예. 왜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? 자신이 있으니까. 그럼 다음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. 난 오는데 잠깐 하쇼. 총선 끝나면 내가 다시 접수할게. 자신이 있거든요. 박근혜 비대위원장? 왜 그럴 수 있을까요? 내 거거든. 두 사람은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. 당권 장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. 다 내 건데 어차피 솔직히. 근데 황교안 대표 본인 겁니까?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 결과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후 취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. 지난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보여준 메시지는 단 하나. 황교안 대표의 당 장악력이 세지가 않구나. 이 시나리오가 이거거든요? 정확히 맞는 게 뭐냐면요.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에서 문재인 대표와 그리고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되찾아왔잖아요. 자기 권력을. 예. 못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원한 그분. 아, 예, 예. 손학규. 예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, 친노 들어와. 그 다음에 친노한테 먹혔어. 먹혔잖아. 나는 이해창인가 생각해네. 이해창 좀 전에 이해창 차잖아. 쭉 끌고 갔죠. 그러니까 거기서 왜 갑자기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 봐도 미친다. 황교안 대표 장악력이 세지 않은 거라고요. 깔때기. 친황계란 게 그렇다고 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은 더군다나 정치를 오래 한 분이면 20년 이상 한 분이면 내려놓고 그래 요번에 못 보고 다음에 내가 잡으면 되라고 하는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려놓으면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을 거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원외에 계시니까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이 또. 못 내려놓죠. 근데 본인이 나 당대표 내려놓지 나도 내려놓고 유승민 대표 당신도 내려놓고 그래서 비대위를 세우고 우리가 총선을 치른 다음에 대선 후보 경쟁을 이래야 되는 건데 그 나 당대표 할 테니까 당신 내 밑으로 들어오겠냐고요. 그래서 난 그게 제일 걸림돌일 것 같아요. 난.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? 새로운 보수당 통합이요? 아 통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총선 완주? 당연히 독자 생존을 해야죠. 지금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으로 창립하면 뭐 어쨌든 뭐 유승민 대표가 3가지 내걸었잖아요. 그렇죠? 탄핵강 그다음에 뭐 새로운 집을 짓자. 새로운 집. 저는 아마 새로운 집이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새로운 집을 짓자는 얘기는 독자로 지금 새로운 얘기도 썼지만 독자적으로 생존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의 어떤 실험이 약간 뭐 실패하긴 했지만 쭉 밀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일관성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보기에 저기는 어차피 뭐 한국당하고 합당을 하든지 연대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실 그런 자체를 안 하죠, 잘.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거는 분명히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 아마 만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. 이 만드시는 그렇죠. 분들 입장에서. 그러니까 통합은 앞에서 아니어도 새로운 연대를 할 이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당 지지를 안 해요.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제가 봐도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오늘 하는 걸 봐도 그 전에 계속 단식 나가는 걸 봐도 자꾸 이제 우측으로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우리 공화당 쪽에 가까운 그 사람들하고 갖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보수당이 우리가 이 어쨌든 중도라든지 아니면 보수의 빈틈을 계속 치고 가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단결해서 가면 저는 분명히 문이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자꾸 우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. 그런데 빨리 저는 일단 그 정광훈 목사를 끊으셔야 될 텐데. 그러니까 저희가 안 끊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좀 더 세게 우리는 우리 길 간다. 그리고 언제 창당한다.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그냥 총선까지 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게 새로운 보수당이 사는 길이라고 봐요.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라는 당명을 쓰면서 중도를 포기했냐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속 내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현근택 변호사 같은 분들도 보수예요 원래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와 함께 할 거라 믿습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 기승전 영입. 예. 신장식 변호사정 되는 분들이 보통 연대 안 하고 중도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우리는 독자적으로 총선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간다라고 표명을 해야 돼요. 그래야 당이 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. 창당한다라고만 얘기하지.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당명으로 총선에 나간다 무조건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죠.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
저긴 어차피 한국당하고 합치든지 연대할 거야라고. 아니 근데 생각 안 약간 할 수가 요런 그 없죠. 독자 생존에 대한 좀 강한 메시지가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. 아니요, 저희는 계속 하는데 안 듣는 거죠. 안 네. 듣는 게 아니, 아니라 안 듣는 게 아니지.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어디에 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-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제3정당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.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양당제 중심으로 그 양당제 유리한 선거제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작년 12월 달에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 등등등 해서 왜 선거법 개혁 관련해서 같이 집회를 추운 겨울에 같이 했어요. 근데 그때는 바른미래당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. 앉아서 찬바닥에서 1시간을 못 견디는 거야. 다 사라져 슬금슬금. 그러면서 역시 제3당도 야당도 체질이 돼야 하는 건가 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3정당을 한다는 거는 그 힘들죠. 저도 뭐 한 20년을 이제 쭉 이 제3정당의 길을 걸어온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. 양당 사이에서 정말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좀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같이 손붙잡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. 진보 보수를 아니, 떠나서. 저는 그래서 그래서 말 동의해요. 그래서 이제 심상정 대표도 전에 대선 때 유승민 화이팅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. 왜냐하면 저는 자유한국당 고쳐쓰기 어렵다. 김태현 변호사한테 미안하지만 고쳐쓰기 어렵다. 새로운 보수가 나 당원도 나와야. 아닌데 나한테 왜 미안해? 뭐 그럼 막 얘기하면 하여튼 자유한국당 고쳐쓰기 어렵다. 정말 새로운 보수가 나와서 기존의 기득권화된 정치와 정당을 좀 함께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. 그런데 이거를 봤으면 좋겠는 게 저는 그래서 이제 선거법 협상에 있어서도 저희 변혁이라고 불렸던 세력 또는 바른정당계의 가장 큰 이제 불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지금의 선거법을 고수하는 게 최선이다가 아니라 예. 저희가 바른미래당 내에서 어떤 논의를 하기 전에 손학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들어놓아서 단식하셨어요. 저는 그 상황에서 의견이 말소된 것이 가장 좀 짜증났었고 그 얘기 많이 자주 그게 하셨었죠. 패스트트랙으로 예. 갑자기 올라가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컸던 것이고 방금 신장식 변호사 지적해 주신 맞는 게 뭐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이 비례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이 있다면은 동의할 수 있고 그것이 바른정당계 의원들에게 현역 의원들에게는 중대선거구제였어요.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역구 다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비례대표제를 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제도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더 유인이 되는 게 인지상정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엔 반대하지만 비례성에는 또 관심이 갔었는데 그 경로가 어느 순간부터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걸로 차단돼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봐요. 그 최근에 마지막에 그 얘기를 그 했던 것으로 알아요. 네. 근데 자유한국당도 반대했고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는 중대선거고요. 반대했죠. 도농복합 선거구제 그러니까 저는 내지는 중대선거구제. 아까 말했던 3당으로서의 생존에 가장 유리한 제도는 중대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죠. 맞죠. 원래는 비례제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. 그게. 근데 그렇다면은 네.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.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를 몇 번 기초의원 선거에서 해보고 나니까 또 양당으로 몰아주는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. 나번 찍어라는 일가 네. 일락. 그래서 나도 결과적으로는 그 현재로서는 그 얘기도 맞아요. 근데 우리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 뭐 지역구에서는 중대선거구제 할 수 있으니까 다 넣어놓고 갔는데 사실 그거는 양당에서 사실은 막혔다. 정치인사의 가장 큰 매력이 약간 네. 오늘 아주 극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. 아, 이게 선거구제 처음에 얘기할 때 선거법 얘기할 때 막 하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막 다른 의견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. 아니 예. 김태현 변호사가 한국당의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내가 할 아, 말이 와, 이 없잖아요. 정도 많이 할 말이 이 정도 없어요. 많이- 이 정도 많이 하는 거지.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아닌데 이러면 안 되잖아. 이 정도 많이. 예. 이 정도 많이. 일단은 아니다. 형식적으로. 새로운 아니, 애정은 보수당이 애정은 있죠. 일단 이렇게 새 출발을 어쨌든 하셨습니다. 뭐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또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또 사실 그 역할도 필요하니까요. 근데 안철수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거기 좀 같지 지켜봐야 않아요?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약간 전망하신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는 안철수 대표랑 소통을 꼭 하길 바랍니다. 아, 예. 같이 안 하실 거예요. 예, 소통을 하시길 아, 바랍니다.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고. 아니, 같이 할 리가 없죠. 지금 이제 뭐 새로운 보수당이라 이름 지은 것도 있지만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정치를 계속할 분이라면 당연히 총선에 개입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예. 총선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이 지금 뭐 제3당이나 이런 데가 다 망한 다음에 와서 깃발 꽂겠다. 그건 안 되거든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사실 그 손학규 예. 대표가 만약에 이제 물러나신다면은 그 자리를 또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
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. 왜냐하면 음. 이게 뭐 제3지대를 다 뭐 지금 다 대한신당이라든지 다 통합을 포함해서 하든지.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게 국민의당처럼 다시 되진 않거든요. 음.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는 아마 지금처럼 가서 총선에 개입 안 하면 앞으로 뭐 현실 정치. 현실하기 어렵지 않은가. 아.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조사가 나온 게요. 그제 비호감도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치 안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분이 1등을 하셨어요. 비호감도에. 그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. 누가 안철수 대표 공격합니까? 공격이 아니라 누가 안철수 대표일까요? 하는 게 아니라 비호감도 2위. 2위였나? 1위는 아니야. 1위 아니야. 1위는 아니 1위. 1위였어 1위. 황교안 아니야, 1위 했어요. 1위 했어요. 네, 1위 근데 저는 했어요?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래. 아무것도 안 하는데. 예, 그러니까 비호감 그걸 1위가 안철수 대표 까지 말라고요. 까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로서 어쨌든 신뢰를 많이 못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. 이럴 때 아.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부는 얘기해 줘야 돼. 아 나는 간다. 안 간다.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그 뭐 비례대표든 그런 분들도 결정을 하는데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그 6, 7분도 답답하고 여기도 답답하고 저기도 답답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저는 정치인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 그거라고 봐요. 애매한 거. 애매한 거. 결정을 안 해주는 거. 보스턴 마라톤이 4월 19일이던가. 뛰고 오시려나? 어쨌든 뭐 늦은 결정은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. 아. 2012년에 16년에 비하면 정치 지형 자체가 안 전 대표 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는 보수 후보를 노리나 그 생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디 혹자는 무슨 아니다 민주당 쪽 후보 노린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저한테.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애매한데 알 수가 없다. 알 수 없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뭐 이제 본인 극중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. 정치적 완전히 바뀌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적 저의 가장 큰 이제 고질적 문제가 진영 논리가 격화된다는 건데 사실 네. 총선보다 대선 더 그렇잖아요. 대선은 진짜 연동형 비례도도 없으니까 이긴 사람이 오로 나싱 위너 텍스 올이잖아요. 그렇죠, 그냥. 그렇죠. 그런데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보수도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음 대선은 정말로 진영 논리가 격화될 거다. 그런데 그러면 내가 보수든 진보든 한 군데 땅을 딛고 가운데를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처럼 구름 위에 떠가지고 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영남인지 호남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본인만이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스탠스로는 대선 제가 봤을 때 언감생심 툭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안철수 박사로 계속 있었다면 지금 굉장히 그 장외에 있는 시간이 정적 자산이 배가 되는 시기가 될 텐데 총선에 그 국회의원을 2번 하시고 서울시장 선거,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이기 네. 때문에 이 침묵이라는 것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좀 생기고 있다.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아 오늘 또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세 분은 조금 빨리 정리가 될 것 같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아마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일단 예상을 하셨고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또 이 상황들이 하루하루 너무 급변하니까 예. 우리 믿지 마세요. 윤상현 찍었다가 다 틀렸는데.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고기가 없어졌어. 아 일단은 아니, 제가 거기에 제일 기여를 한 사람이야. 우리 당내 사정 모르잖아. 거기 나 진짜 나오는 순간 누가 자, 나온 줄 알았어. 끝냅시다. 자 이번 주도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. 그리고 일단 저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거는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이어지는 국회 앞에서 좀 다치는 분이 없어야 되고 네네. 그리고 또 그런 좀 지나친 폭력에 이 정당 관계자분들도 좀 피해를 입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